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볼 주제는요. 한국 대기업들 왜 자꾸 미국으로 갈까 이겁니다. 특히 그 국내 노동법 문제라던가 또 상속세 부담 같은 것들이 기업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자료 보니까 현대차그룹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10억 달러.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짓고 루이지애나에는 또 제철소까지. 와,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죠. 하나오션 같은 조선회사나 세아그룹 같은 철강 쪽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그냥 시장 넓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장 확장 전략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국내 경영 환경의 어떤 어려움들, 이걸 좀 중요하게 짚고 있어요. 특히 그 노동 환경 변화나 높은 세금 부담 같은 게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본사를 옮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탈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좀 시끄러웠던 문제 중 하나였던 그 노란봉투법 얘기부터 해볼까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요. 그러니까 노조가 정당하게 쟁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너무 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좀 막고 또 원청 책임도 좀 넓히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이거 재산권 침해다, 또 불법 파업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었죠. 결국 아시다시피 정부 거부권 행사로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더라고요. 기업이 노조 파업 때문에 생긴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하고요. 와, 정말 입장이 완전히 달랐네요. 기업으로서는 이런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뀌면 경영하는데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런 노동 관련 규제가 자꾸 쌓이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는 걸 좀 망설이게 되고 심지어는 아예 해외로 나가는 걸 고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죠. 또 다른 자료에서는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당연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단기적인 운영의 어려움 말고도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 설계, 여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다고 자료들이 지적하던데요. 바로 그 상속세 문제. 최고 세율이 50%인데 최대 주주는 할증까지 붙어서 60%에 달한다. 이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요. 기업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때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삼성 이재원 부회장 것만 봐도 상속세가 12조 원이 넘어서 그걸 나눠내고 있잖아요. 또 예전에 그 손톱깎이로 유명했던 37이라는 중소기업 있었는데 거기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결국 회사를 팔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부자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쌓은 기술이나 노하우,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까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한 자료도 있던데요. 네, 주요 나라들을 보면 기업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굉장히 높고요. 독일은 고용을 유지한다던가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상속세를 최대 100%까지도 깎아줍니다. 일본도 경영을 계속 이어가면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가업 상속 공제, 이걸 좀 완화하긴 했는데 여전히 공제 한도라던가 적용 대상, 또 나중에 관리하는 조건 같은 게 너무 까다로워서요. 특히 대기업 정도 되는 규모에는 사실상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는 높은 세금이 부자들이 아예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자꾸 가는 그 배경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노동 환경 관련 마찰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불확실하다. 이 두 가지 큰 압박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뭐 노조나 관련 법에 대한 시각은 자료마다 온도가 좀 많이 다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특정 노동법이나 좀 강한 노조 활동이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고 해외 이전을 부추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법안이 왜 나왔는지, 노동 현실이 어떤지 좀 더 중립적으로 설명하면서 양쪽 입장을 다 보여주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업들이 정말 탈한국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 국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 같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이게 단순히 뭐 비용 좀 아끼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나 기업 성장을 계속 좀 밀어주면서도 동시에 노동 환경의 안정이라든지 사회적 형평성 같은 가치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지혜로운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일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